토록 소송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소 순서에 오류가 생겼습니다만, 피고인 측에서 제출하신 증거에 대해서 다시 조사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인 증거 서류의 요지를 고지하여 주십시오. 이번 서정은 기존에 제출한 700여 개 서정 목록 전부가 아니라 시간 관계상 그 헌법재판소에 현출되었던 180여 개 일부 증거에 대해서만 오늘 공판에서 진행할 것이고, 나머지 증거들은 재차 한 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 설명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 설명서를 먼저 다 나눠줘야 되죠. 서정 설명서 이건 국민들이고요. 이건 재판부. 이건 검찰. 대통령님 겁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아무 이유 없이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정 목록 1 국정원 보도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체포명단에 오른 선관위 소속 직원들을 케이블 타이 등으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도방위 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다란 행위 자체를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피고인이 선관위원회에 인원을 보내서 사진만 찍어서 나왔는 바, 왜 대통령이 선관위에 인원을 보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이 국정원 보도자료입니다. 이 문서는 국가정보원이 2023년 10월 10일 공식 발표한 보도자료로서 선관위, 국정원, 키사 3개 기관 합동보안 점검팀이 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회 교섭단체 추진 여야 참관인들 참여 하에 실시한 선거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점검은 23년 5월 국회와 언론을 통해서 선관위의 북한 해킹 대응 및 정보통신 기반 시설 관리 부실 우려가 기재된 이후에 진행되었고, 시스템 취약점이나 해킹 대응 실태, 기반 시설 보안 관리 등 3개 분야로 구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국정원 선관위 시스템 점검 결과 그 선거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보안 취약점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먼저 투표 시스템 부분에서는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의 명부 시스템에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하여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잠깐만. 좀 여기 그 프로젝트 이쪽으로 좀 화면 전환을 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를 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 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는 것을 2023년 국정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여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과 사인 파일을 절취할 수 있었고,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도 엄격하게 사용 통제되지 않아서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 가능함,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이 됐었습니다. 여야 정당 등 일부 위탁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는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해서 해커가 대리투표하더라도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까지 발견이 됐고,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 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 비인가 PC도 연결할 수 있었고,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 투표의 경우에는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시스템 보안 취약점으로 암호 해독이 가능해서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까지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그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 운영을 하고 접속 패스워드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했지만, 보안 관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개표 값과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드러났고,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도 선관위는 주요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 중요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서 사용 인가된 접속만 허용하는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됐지만, 망분리 보안 정책이 전혀 되지 않아서 전산망 간 통신까지 가능했고, 인터넷에서 내부의 망으로 침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3년 국정원의 합동보안점검팀은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통해서 실제로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까지 하였습니다. 북한이나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서증은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킹 위협이 존재했고, 외부 세력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단순한 우려나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위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그러한 서증입니다. 특히 2021년 북한 킴스키 조직이 실제 해킹 사실까지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조작, 개표 결과 변경 등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는 수준의 취약점이 존재함이 국정원, 선관위, 키사 합동점검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고, 여야 참관인 참여하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내용입니다. 서중 목록 2번은 관련 기사인데요. 여기에 유사한 기사가 관련 기사가 이렇게 발표가 됐고, 실제로 국정원 백브리핑 자료입니다. 백브리핑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그 내용을 정리해서 기자들에게 모두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 서중 목록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중 목록 10번의 제목은 서버 현장 점검을 2시간 동안 PPT로 발표로 끝났다는 부분인데, 이건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2023년 국정원이 중앙선관위 인터넷망이 외부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발표한 이후 이제 그 소급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는 그런 서중입니다. 이 문서는 2020년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소송에서 이루어진 서버 현장 점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대법원 판결문에 5차례나 언급된 20년 12월 14일자 현장 검증이 실제로는 선관위 직원의 2시간짜리 PPT 발표에 불과했다는 그러한 것을 알리는 서증입니다. 먼저 비밀선거 원칙 침해 관련 쟁점에서 당시 원고였던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측은 사전투표지 QR코드에 있는 일련번호나 통합선거인 명부 기록을 맞추면 투표인별 기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밀선거 원칙이 깨진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제대로 된 감정이나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하였지만 별다른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선관위가 마련한 2시간짜리 PPT 발표 내용만을 듣고 그것만을 근거로 투표 기록이 분단위로 기록되기 때문에 투표인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제출한 통합선거인 명부 매뉴얼에는 투표 기록이 분단위가 아니라 초단위로 기록된다는 것이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의 이 PPT 발표가 서버 검증, 현장 검증으로 둔갑을 해서 5차례나 판결문에 언급되었고, 선관위의 일방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검증 증거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3년 망분리 문제, 전혀 외부의 망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국정원 발표와 관련한 이 망분리 문제와 관련해서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임시선거사무소가 비밀리에
운영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이 임시사무소의 인터넷망이 외부에서 중앙선관위 인터넷망과 전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판결문은 임시사무소망이 선관위와 분리되어 있다고 쓰고 있었지만 이 역시 현장 검증에 탈을 쓴 선관위의 일방적 PPT 발표만을 근거로 한 것이었고 2023년 10월 국정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전혀 망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그러한 점까지 다 밝혀졌습니다. 당시 2020년 총선의 대법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서버 등 디지털 온라인 영역의 증거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서증은 선거 시스템 보안 취약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020년 선거 무효 소송 당시 법원이 실질적인 디지털 증거조사가 전혀 없이 선관위의 일방적인 워딩만을 근거로 판단했다는 점,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3년 10월 국정원이 실시한 합동보안 점검에서 여전히 망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해킹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보안 문제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원의 현장 검증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선관위의 2시간짜리 PT 발표에 불과했고 선관위가 제출한 매뉴얼에는 투표 기록이 초단위로 기록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초단위가 아니라 분단위라는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는 2023년 국정원 합동 보안 점검이 여야 참관인 참여하에 객관적으로 실시되어 실질적인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된 것과 대조되고 선거 시스템의 보안 문제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서증 목록 15번 투표지 분류기가 1810장을 1680장으로 세어도 그럴 수 있다고 한 선관위 직원 관련 이제 서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21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 투표지 415장을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기호 1번 후보로 분류된 득표함에 기호 2번 후보의 투표가 계속 섞이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이에 기호 2번 개표 참관인이 이의제기를 하였고 참관인이 문제제기할 당시 기호 1번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이 투표지, 우리나라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했을 때 1번 후보 득표함에 2번 후보 득표함이 섞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이러한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반드시 분류된다고 해명을 했지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항의로 415장을 직접 일일이 손으로 수개표하여 재개표한 결과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2번 후보의 승리로 결과가 뒤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전자투표지 분류기에만 의존해서 계속 개표를 진행하거나 이것을 지켜보는 참관인이 없었다면 엄청난 완전히 결과가 뒤집히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것이지만 당연히 다행히 기호 2번 참관인이 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적절한 요청을 해서 원래의 결과대로 선거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성북의 개표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투표지가 총 1810표인데 전자개표기에서 계속 1680표로 개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지속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해당 투표 분류기를 리셋하고 나서야 정상적으로 1810표로 카운트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선관위에서는 1810이 맞는데 기계 오류가 있으면 1680으로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거의 7% 오류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투표에 있어서 전자투표지 분류기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지금까지 1%의 오류도 없다고 공언을 해왔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박용찬 후보자의 경우 2020년 5월경 증거 보존을 하면서 잠금장치 봉인 상태 사진을 촬영해 둔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과 당시 현장을 비교해 본 결과 그 이후에 투표함의 봉인지를 아예 뜯어낸 흔적까지 발견되었고 사진과 실물이 상태가 아예 달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선관위의 이러한 물적 투표함조차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주목록 45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0수 30 연수구 울 투표용지 관련 사시조의 답변서입니다. 충북대학교 목재 종이과학과 교수의 사시조의 회신입니다. 분석 종목은 두께, 평량, 평활도, 불투명도, 백색도 및 백감도, 그리고 잉크 성분입니다. 투표지에 대한 감정 결과입니다. 이 문서는 2020년 4.15 총선 인천 연수구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사건과 관련해서 충북대 신수종 교수가 2022년 2월 7일 작성한 투표용지 감정 보고서입니다. 이 감정 보고서는 투표용지의 물리적인 특성과 인쇄 방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사전 투표용지와 당일 투표용지의 진위 여부 그리고 이상 투표지 존재 여부를 검증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용지 무결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서증은 2020년 총선 투표용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결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당일 투표용지 13-9번의 경우 백색도와 백감도가 법정 생성물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열매 전체가 법정 생성물과 다른 용지로 제작됐을 가능성을